옛날엔 실손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최근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보장은 줄고 개인 부담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손의 전성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비중증 환자 비급여 치료비는 지원이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실손 하나만 믿고 병원비 해결한다는 건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너진 실비보험의 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베스트 플랜 3가지를 공개합니다. 실제 의료 현실에 꼭 맞게끔 최신 트렌드, 가성비까지 갖춘 최적의 플랜, 끝까지 보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먼저 실손보험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급여 의료비는 이번 특약과 외래 특약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시엔 현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2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외래 시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함으로써 외래 부담률을 높였는데요. 단, 그간 제외되어 있던 임신 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에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 특약으로 구분하는데요. 중증 특약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비중은 보장 한도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통원 비중증 비급여 의료시 기존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루에 한 번만 보장받을 수 있게 제한시켰습니다. 또 이번 시 자기부담률은 50%, 외래 시엔 30% 또는 3만원이던 자기부담률을 50% 또는 5만원으로 개인 부담을 더 확대시켰죠. 셋째, 3대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기존 4세대에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중식치료, 비급여 주사비, MRI, MRA 등을 횟수와 한도 제한을 두면서도 보장은 해줬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3대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기존 실손보다 낮추면서 동시에 비급여, 비중증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재가입 주기가 있는 일부 2세대 가입자와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은 몇 년 뒤에 5세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가입자 분들께는 본인이 보험료 등의 이유로 전환만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은 없는데요. 이전에 법을 개정해 강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빠지면서 가입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가입 주기가 없는 가입자는 높은 보험료에 고민이고, 재가입 주기가 있는 가입자는 낮은 보장 때문에 고민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3가지 플랜이면 실손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질병에 의해 입원했을 때 하루 2만원씩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해주죠. 사실 그동안 입원 일당 같은 경우 보장받는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없는 특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하루 50만원을 보장해주고요. 일주일만 입원해도 350만원을 받는 겁니다. 단, 실손이 이미 있는 분들의 경우엔 42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또 그 밖에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엔 하루 14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상급 종합병원 2, 3인실은 하루 10만원, 종합병원 2, 3인실 하루 5만원, 상급 종합병원 4, 5인실 하루 10만원, 종합병원 하루 5만원씩 받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요즘 질병 입원 일당은 이렇게 보장 한도도 늘렸고, 그렇다고 보험료가 보장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만일 비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데 실손의 보장이 부족하다 느끼실 땐 질병 입원 일당으로 조금의 자기부담금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비 보험인데요. 예전에는 선택특약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 수술비 보험의 위상이 달라졌는데요. 실손보험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인데요. 처음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과잉의료, 과잉청구 등의 문제로 손해율이 극심해지면서 처음 3만원이던 보험료가 15만원, 25만원으로 인상되신 분들도 있죠. 실제로 19년도에 40세 남성 1급 기준 38,237원이던 보험료가 60세가 되면 약 25만원으로, 70세가 되면 66만원 정도로 인상될 거란 예측 자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실은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데요. 반면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입니다. 처음 가입한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똑같이 내고 납입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유지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20대, 30대인 분들에게 더욱더 유리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손에서 통원 한도가 4세대 기준 20만원이라는 점도 최근 의료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실질적인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입통원 합산 총 10억 9,223건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2.7%에 불과했는데요. 만일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외래로 받았다면 실손만으론 최대 2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백내장 치료를 위해 입원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았지만 백내장 치료를 위해선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나온 뒤부터 백내장 수술이 입원이 아닌 외래 한도로만 보장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입원을 했든 통원을 했든 약관상 수술에 정의에만 부합하면 보장해 주는데요. 이렇게 기기를 사용해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받기만 하면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백내장도 대장용종 제거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약관에만 해당되면 되니까 그게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수술비 보험은 이처럼 실손에서 아쉽다고 느껴졌던 부분에 상당수를 보완해주는 보험인데요. 심지어 최초 1회만 보장받고 사라지는 진단비와는 다르게 매번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이들 가입하시는 기본적인 수술비 보험과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가입하는 신규 플랜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보험료는 20년 납 90세 만기 30세 남성 1급 기준으로 48,939원입니다. 수술비 보험의 특약은 크게 질병수술비, 엔대수술비, 1호종 수술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화폐가치 변동에 따른 가입금액의 가치 하락을 대비해서 10년 뒤 보장금액이 2배가 되는 체증형 구조라는 겁니다. 25년 기준에서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면 2종 수술비로 3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35년에는 6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그럼 이제 세부 특약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수술비 보험인데요. 일단 매회 반복해서 지급받는 특약이고 일부 면책 질병을 제외하곤 폭넓게 보장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등을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해 수술 받았을 때만 매회 40만원을 보장해주는데요. 다만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해도 한도가 30에서 50만원 정도로 밖에 가입할 수 없어 한도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한도 문제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1호종 수술비 보험인데요. 1호종 수술비는 수술의 기법과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1종으로는 백내장 수술, 2종은 대장용종 제거 수술, 3종은 비관혈 수술, 4종, 5종은 암수술, 관혈 수술, 장기 이식 수술 등으로 질병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폭넓게 보장해주는 보험 중 하나인데요. 특히 5종 기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질병수술비의 한도 부족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주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역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혈관질환에 대한 수술로 자주 시행하는 내동맥류 코일 색전술, 부정맥 수술, 관상동맥 성형술 등 비관혈 수술들이 3종으로만 보장된다는 점인데요. 이 설계안에 따르면 300만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치료하는데 시행하는 심장수술들 1인당 진료비가 PCI는 약 2,307만원, 관상동맥 우회술 98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호종 수술비만으론 비관혈, 혈관 수술들에 대한 보장이 빠듯하거나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엔대 질병수술비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특정 질병 코드에 대한 수술 시 보장해주는데 특히 질병 수술비를 통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 시 1,000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술비 보험은 이렇게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질병수술비로 구성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최근엔 질병재해수술보장 특약도 나왔습니다. 7대, 9대 특정 질환을 제외한 질병에 의한 수술 시 100만원, 100만원, 총 2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데요. 이 특약을 가입했다면 부비동염, 하지정맥류, 위대장용종제거 수술, 갑상선 수술, 맹장 수술, 척추 수술 등등에 대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백내장 수술 시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30년 납, 종신, 만기, 비갱신형, 1급일 때 30세, 40세, 보험료는 이렇게 3만원대 정도로 구성하실 수 있고요. 50세는 20년 납으로 여자는 48,015원 정도면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보험인데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를 받을 때 최대 5천만원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땐 2천만원을 받고 항암 약물 치료 시엔 3천만원을 추가해 5천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실제로도 23년 기준 전체 암 환자 약 116만 명 가운데 수술은 2만 3천 건 정도, 방사선이 11만, 항암 약물이 23만 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의료 현실에서도 암에 걸렸다고 모두 수술을 받는 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1급 기준으로 보험료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개인적으로 암 치료비에서 제일 무서운 건 비급여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암에 걸렸을 땐 급여 의료비에 대해 95%를 산정특례 제도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 의료비로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95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실손까지 가지고 있다면 4세대 기준 80%인 40만원은 또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선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상 암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만 잘 대비해둬도 부담을 대폭 줄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보험은 의료의 현실을 정말 잘 반영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슷한 구성인데 보장까지 처음 진단받고 10년이 아닌 만기까지 보장을 유지해주는 상품도 나왔으니까요. 암치료비가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하이클래스 암치료비는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암치료비 종합 플랜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암치료하면 어떤 치료 방법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최근 꿈의 암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일 겁니다. 이 플랜은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1억 1,000만원, 해외에서 받으면 1억 원까지 보장되는데요. 중입자 치료는 정상 세포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제거하면서 빠른 회복 기간과 적은 부작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암치료 방법입니다. 문제는 역시 병원비인데요. 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중입자 치료비가 평균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랜은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 시 1억 1,000만원까지 지급해주니까 상당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국내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한 대만 존재하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전 세계에서 중입자 치료기가 몰려있는 일본으로 원정을 가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보험은 해외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일본 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엔화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플랜은 해외에서도 1억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비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신체 부위를 10개 그룹군으로 나누어 암치료 시 부위별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암치료비 보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아서 매년 2천만원씩 지급받다 간으로 전이되었다고 한다면 기존 보험은 동일하게 2천만원만 보장해줬지만 이 플랜은 대장암 치료비 따로, 간암 치료비 따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전이암에 대한 치료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암 치료비 보험은 지금도 계속해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보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암 진단비만 가입하면 충분한 시대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최소한의 대비 차원이라면 암 진단비까지 가입하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암 치료비 관련 플랜을 추가로 보완하는 게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플랜들은 워낙 장단점이 분명하고 개인에 따라 더 필요한 보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 당당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33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규 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시거나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줄어든 실손의 보장을
대체할 베스트 플랜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고 실손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비록 실손 보장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그 필요성은 남아있죠. 다만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낮출 만한 다른 대안은 그래도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를 위해 추가로 가입하면 좋을 만한 플랜들을 추천드린 거니까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내게 맞는 최적의 보험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보험이든 과도하게 가입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